여기에 백목련이 있어요. 이 나무랑 이 나무랑. 어떤 게 백목련일까요?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몰라요. 네. 네, 멀리서 봐서? 네. 얘는 목련이 아니에요. 네. 얘는 중국 단풍이에요. 맞아요. 단풍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잎이. 잎이. 네. 그리고 씨앗. 네, 맞아요. 열매가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죠. 예, 단풍나무과의 중국 단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련이에요. 근데 이게 목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꽃이 졌어요. 그죠? 예, 봄이면 우리가 꽃 보고, 와, 목련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 되면 사실은 잎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잎의 모양을 잠깐 봐주세요. 이 잎의 형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란형이라고 얘기해요. 도란형. 란이 계란을 뜻해요. 예, 거꾸로 된 계단 모양이다 라는 뜻인데 뭐냐면 잎의 줄기가 이렇게 있고 잎이 날 때 아래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제 계란형이에요. 근데 거꾸로 아래쪽은 좁고 위가 넓어. 끝쪽을 향할수록 잎이 더 넓어져요. 그쵸? 아래에는 좁은데 위에는 더 이제 갈수록 더 넓어졌다가 끝부분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생긴 게 이 목련잎의 특징입니다. 목련잎은 얇나요? 조금 더 두껍나요? 예, 잎의 특징이 조금 두꺼운 게 또 잎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겨울론 혹시 보이시나요? 겨울론. 너무 안타깝네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저기 끝부분에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잎이 새로 나는 것 같지는 않고 형태가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런 것들에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열매도 혹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가까운 데 보면은 씨앗이 이렇게 울퉁불퉁 있고 그걸 그 초록색 부분이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 지금 접근이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러면 맞아요. 둥근 것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게 나중에 혹시 목련 씨앗을 나 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 목련 씨앗 본 것 같다. 무슨 색깔? 빨간색, 흰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보통은 빨간색, 그러니까 까만색 열매가 이제 익어가면, 이거 까맣게 열매가 이제 익어가잖아요. 그럼 볼록 빨간색 열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봤을 때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련의 열매를, 씨앗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려고요? 떨어진 게 있나 보려고. 아, 맞아요. 지금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한겨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목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은 한겨울에 목련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겨울론을 보고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이거는 작년 거 같아요. 그쵸? 작년께 지금. 검정색 맞네요. 이게. 네, 예, 썩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씨앗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씨앗이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거고, 이건 초록색 부분이었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그대로 지금, 네, 까만색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겨울에 겨울론을 보고 우리가 얘가 목련이구나 알 수 있고, 저번에 우리가 실내 수업 때 알아봤던 게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겨울에 그러니까 봄에 새로 난 잎을 겨울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여름, 가을, 겨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래요.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준비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털하고 끈적끈적한 것. 네, 끈적끈적한 진액 두 가지 방법으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목련이 이렇게 가죽질에 이렇게 껍질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죽질에 이렇게 비늘을 부드러운 털이 덮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목련의 목련과 친구들의 이렇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칠엽수를 우리가 이제 보러 갈 건데, 칠엽수는 끈적끈적한 진액으로 겨울론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중국 단풍이 있는데요. 중국 단풍은 겨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 다 떨어지거든요. 저기 수피를 보세요. 수피는 뭐냐면 나무의 줄기 껍질입니다. 나무 줄기 껍질을 보시면 엄청 지저분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지저분해요.
심지어 얘도 지저분한가요? 네. 지금 지저분한 숲이가 또 특징이고요. 지금 대신 반대되게 지금 이제 목련을 보시면 매끈한 숲이가 얘는 또 특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맺고 나서 이렇게 바람에도 떨어지고, 이거 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씨앗이 나지는 않아요. 네. 대신 이렇게 가볍게 이제 가을이 돼서 이 초록색 부분이 가을이 되면 이제 바짝 마르고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아이들의 자꾸 뭐 갖다 주지 마세요. 자꾸 설명해야 돼. 네, 가운데 있는 부분, 통통한 부분이,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에 이 가운데 통통한 부분이 씨앗이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해요. 네, 발가락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해두고 공룡 발자국이다, 정말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룡 발자국,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예, 지금 중국 단풍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사실은 근데 확 눈에 띄는 건 꽃 때문에 얘가 가장 눈에 잘 띄고요. 얘는 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단풍은 얘께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단풍 봤으니까 또 옆으로 단풍 죄송해요. 백목련 봤으니까 우리 목련 보러 갈 거거든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태 감수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생태 감수성. 다양한 감수성이 있지만, 네, 생태 감수성은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감수성을 가지고 모든 이제 것을 바라보는 이제 태도, 삶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일단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데 동일한 장소를 여러 번 저는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여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바로 목련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목련인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봄에 여기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꽃 있죠. 잎사귀 한 장 달고 있는 그 꽃이 피었어요. 약간 핑크 색깔 흰 잎에, 흰 꽃잎에 핑크 색깔 라인이 있었던 그 꽃이 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목련이 있어, 저기는 백목련이 있고 여긴 목련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잎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도란형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네, 끝이 갈수록 넓은 이렇게 잎이 있고 뾰족하죠. 그래서 지금 목련과 백목련 차이점, 잎이 얘가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머리 위에 바로 올려다 보시면 저기 열매가 생겼어요. 예, 보이시죠? 예. 그렇죠. 저게 열매입니다. 이게 기관지에 좋대. 아하. 네. 제 머리 바로 위에. 네, 예. 지금 동그란 거 2개가 연이어 있는데, 예, 저기에서 지금 이제 빨간색 열매가 이제 익어서 겨울이 되면 이게 삐져 나옵니다. 얘가 이제 삐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도 우리 목련을 백목련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랬고, 네, 목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하는 이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2가지 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구나. 네, 목련과는 언제부터 있었다 그랬죠? 공룡이 있었는데, 백악기, 맞아요. 예. 쥐라기 다음 백악기에서부터 얘네들이 있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꽃이 없었다, 그러니까 꿀이 없다 그랬잖아요. 꿀이 없는 대신에 이런 딱정벌레과 아이들이 와서 꽃가루를 먹는다고 했는데 유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을까? 향기요. 목련 향은 아주 멀리 퍼져요. 그래서 지금도 목련은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차로도 이제 마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생존 방법이 꿀 대신에 향기로 멀리 퍼져서 딱정벌레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매개곤충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선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꼭 목련과 백목련이 있으니 다음에 산책하실 때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동선으로 왔습니다. 다시 저 앞으로 도섭지 출발 쪽으로 갈게요.
저희 20개 나무 중에서 배롱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롱나무가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또 이제 봐야겠죠. 예, 배롱나무 꽃은, 꽃이 100일 동안 핀대요. 저 꽃이 100일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네, 목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 100일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 꽃송이가 엄청 많죠? 가지 끝에, 새로 난 가지 끝에 꽃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송이가 천천히 핍니다. 그래서 100일을 피는 거예요. 7월 달부터 피잖아요. 제가 왕성호수 사진을 한번 다 뒤집어서 2017년도부터 찍은 사진들을 다 뒤집어 봤는데 10월 달에도 백일홍 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100일을 피는 거예요. 네, 올해 여러분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매달 한번 백일홍 꽃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백일홍 본 적 있으세요? 네, 보셨어요? 네, 하얀색도 있고 또 다른 색깔도 있어요. 또 어떤 색깔 보셨을까요? 보라색이요. 오, 맞아요. 진짜 이건 지금 약간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자미단이라고도 부른대. 자는 보라색을 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는 보라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미라고 해서 그 강의 이름에 자자가 들어간 어떤 이제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얘가 보라색으로 피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자 이름을 따서 백일홍에 이제 자자를 따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분홍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다 다른 이름인가요? 그냥 똑같이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이고 꽃의 색깔이 조금 이제 품종 개발을 하면서 그냥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김에 백일홍 같이 봤고요. 아, 네. 네, 배롱나무 봤습니다. 여기에서 위를 한번 보세요. 이 우산 같지 않나요? 맞아. 그쵸? 와, 비 안 맞겠다. 비 안 맞겠죠? 네. 맞아요. 이거 맞지? 네, 지금 그 나무들을 보실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이걸 보면 가 쪽에만 지금 잎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가지에는 잎을 내지 않아요. 방합성을 못해서. 네, 맞아요. 잎이 나와봤자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애들이 빛을 제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 쪽에 있는 새로 가지를 내고 그 잎에서 최대한 이제 잎을 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쪽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우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이름이 처진 올벗나무예요. 네, 올벗나무가 있어요. 이 올벗나무는 뭐냐면 올이 항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꽃을 보면은 꽃 아래쪽에 꽃받침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뭐가 항아리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올벗나무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얘는. 처졌잖아요. 예, 그래서 올벗나무가 따로 있고요. 처진 올벗나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올벗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꽃이 여기가 제일 화려하게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처진 올벗나무가 여기 약간 상징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봄에 사진 찍고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또 철쭉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에서는 어쨌든 심미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심미적인 역할이 꽃일 거고 그럼 계절마다 꽃이 피고 뭔가 화려한 것들이 볼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래서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이런 목련 그 다음에 벚나무 이제 이런 애들이 있겠죠. 목련 같은 경우에 백목련 같은 경우에 잎이 같이 나지 않잖아요. 꽃만 먼저 피죠. 이런 나무들은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꽃만 먼저 피는 애들. 매화. 개나리. 벚꽃. 벚꽃은 동시에 피지 않나요? 그러니까 봄에 네. 피는 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고 한수유. 여름부터는 네. 잎이 난 다음에 꽃이 나고. 그러니까 생강나무. 생강나무, 산수유. 산수유, 노란 애들이네요. 네, 매실나무, 목련. 진달래. 목련, 백목련, 진달래, 예. 그렇죠. 개나리도 그렇죠. 아.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나죠. 그렇죠. 아하. 그렇죠. 봄에 피는, 예. 피는 가운데 진달래도 꽃이 먼저 피고 예. 그 외에는 잎이 난 다음에 꽃이 예. 나고. 근데 이제 봄에도 잎과 동시에 나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봄에 얘네들이 꽃이 먼저 나나? 동시에 나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마른 가지에 꽃이 피니까 걔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제 매화를 즐기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렇게 마른 가지에 꽃이 피우고 추워도 꽃을 피우는 그 매화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네. 산수를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벚나무가 지금 여기랑 그다음에 이쪽 편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벚나무들이에요. 이게 처진 월보도 있지만 벚나무, 왕벚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경사진 곳을 쭉 메우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뭘까요? 영산홍일까요? 산철쭉일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이런 이제 낮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산철쭉이 공식적인 종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맞아요. 네. 철쭉은 산에서 주로 오히려 보이고, 산철쭉 이름 붙은 애가 오히려 이렇게 공원에 주로 많이 이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오시면, 겨울에 잎이 달려있다. 그러면 영산홍. 예. 겨울이 됐는데 잎이 떨어졌다. 걔는 산철쭉. 그냥 그렇게 쉽게 한번 구별을 하면서 보시면 또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묵은 잎이 있나 없나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저 앞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꾸 중간에 뭐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은행나무 노랗게 있고 바닥에 떨어진 것만 봤지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못 보셨죠? 잘. 예, 위에 아직 달려있고 지금은 냄새가 안 나요. 예, 지금 얘가 저기 가운데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아까 보셨던 단풍나무 있죠? 단풍나무처럼 두 개의 씨앗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가 떨어질 땐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얘가 하나하나인가 보다 하는데 한 줄기에 이렇게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잘 보이는 애들이 있고 이미 하나가 또 떨어진 애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닥에는 떨어진 애가 없네요. 네, 은행나무 초록 색깔일 때를 지금 보셨어요. 실내에서 한 거보다 좀 덥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더 좋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네, 저기 또 시나리오에 없는 애입니다. 보이니까 너무 예쁘죠? 네,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네, 지금 보면 여러 마리가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네, 가족일 거예요. 이제 다 컸어요. 지금 부모 새가 있을 거고 아기 새들이었는데 등치는 이미 다 커요. 네, 등치는 다 컸고 지금 그런데 모여있는 습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엄마 새, 아기 새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보면 누군가는 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그러면 누가 부모 새일까요? 망 보고 네, 망 보고 있는 새가 부모 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이제 잠깐 볼까요? 저 노란색 드문드문 보이는 거 물에 떠 있는데 부엽식물이라고 하죠. 이 부엽식물에서 노란색 꽃이 작게 피었다. 노랑어리연이라고 해요. 노랑어리연. 네, 노랑어리연이 지금 너무 예쁘죠. 네. 줄을 지어서 가고 줄을 지어. 쟤네들 특징이요. 저렇게 줄 지어 가는 거예요. 네. 청둥고리는 또 저렇지 않아요. 흰뺨 검둥오리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연이 저저번 주만 해도 저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연줄기가 막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 나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나무는 하얀색 쌀밥 같은 네, 꽃을 피워요. 뭘까요? 이팝나무예요. 이팝나무 열매가 바로 저 가까운데 지금 보여서 제가 여기에 멈췄어요. 이 동그란 열매 보이시나요? 지금은 초록색인데 다 익으면 약간 청색, 보라색이 섞여 있는 까만색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북히 많은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눈이 좋으세요. 네, 씨앗이 생각보다 커요. 네, 얘는 많이 보이네요. 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 비바람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꽃을 피운 이유가 있어요. 그 꽃 중에서도 열매 맺는 게 절반 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열매 키웠는데 이렇게 비바람 불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잎합나무를 보면 지금 잎 보세요. 잎은 지금 끝부분이 다시 뾰족해지죠. 이런 걸 도란형이라고 하진 않죠. 이건 그냥 계란형입니다. 계란형이고 그 다음에 꽃 열매는 지금 안에 자, 한번 볼까요?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이런 건 핵이 있다고 해서 핵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두 막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건 모두 이제 핵과 식물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과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씨앗이에요. 네. 이렇게 씨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습지 주변에는 지금 잎합나무가 지금 두루룩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동하겠습니다. 펄럭 위로 올라와 있는, 네,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총포는 다 떨어졌고요. 하얀색 총포는 모두 떨어졌고, 지금 이제 제가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많아 떨어졌어요. 네, 지금 비가 확 쓸고 갔나 봐요. 네, 산딸나무 지금 두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두 그루가 있고, 지금 이렇게 작은 잎, 저기도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저기 위에 보면, 저기 바로 앞에도 있네요. 혼자, 예, 그러니까 지금 꽃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 있었고, 이렇게 작은 열매들이 아직은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게 얼마인가? 얘 다 얘네들이야. 아, 그지? 네네네네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서 이미 상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초록색. 이 바로, 네, 산딸나무입니다. 저게 이제 빨갛게 익을 거예요. 정말, 예, 딸기처럼. 네. 여기에 하얀 색깔 잎사귀. 예, 총포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총포는 떨어졌고, 얘를 먹나? 저는 이걸 보고 엄청 이국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애들이 아닐 것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뜨리시려고요? 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좀 혼자만 저렇게 네. 그쪽 가지 끝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 나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스팟 하나는 여기로 정할 겁니다. 네, 지금 산딸나무, 그 다음 여기에 대왕참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래나무가 있어요. 지금 가래나무 보이시죠? 예. 가래나무가 이상하네 가래나무가. 안녕. 네, 잎이 커가지고 막 흔들거려요. 지금 네, 볼까요? 네, 열매가 지금 네, 저게 익을 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청서가요, 기가 막히게 저걸 따내서 먹거든요. 청설모. 예, 청설모. 예. 많이, 그 사이에 많이 자랐어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예, 후드처럼 고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처럼 고소해요. 아, 고소한가요? 먹어봤대요. 먹어봤대요. 양이 작아. 근데 맛있어. 맛있어요? 그 안에 씨 안에 있는 거를 먹는 거. 네네, 호두랑 똑같아요. 네, 형태가 달라요. 호두는 동글동글하고 열매 지금 생긴 거 보면은 끝이 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잎이,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잎이에요. 잎인데 지금 나머지 잎들이 좀 잘라진 것 같고요. 제가 그랬죠. 가을에 이게 잎이, 얘가 잎이냐 요게 잎이냐라고 했었을 때 낙엽이 어디서 떨어지냐, 여기를 막아서 얘가 통째로 떨어져요. 그럼 얘가 잎 하나예요. 이 작은 잎은 얘네들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작은 잎이, 이게 잎이고 이걸 부를 때는 작은 잎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잎은 이 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홀수겠죠. 네. 예, 나머지는 이제 마주보고 있을 테니까 이게 홀수 잎이 돼요. 그럼 얘는 사랑한다 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래나무가 바로 보여가지고 가래나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렇게 커다랗게 생겼으니까 그 엽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숭이 모양 기억나세요? 어떤 분은 낙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엽분이 여기에 생기겠죠. 얘가 떨어진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에 저번에 물관, 채관 이런 거 떠올렸을 때 눈 모양, 입 모양이 나왔던 게 여기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 흔적이 남는 게 엽분이니까. 잎이 떨어진 흔적, 그게 이제 엽분이거든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예, 중간중간에 잎이 떨어졌으니까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겨울 내내 이렇게 큰 잎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찍 잎을 안 내요. 최대한 4월달 거의 마무리 됐을 때 잎이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의 폭발하듯이 나옵니다. 아, 예, 인내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야 다른 애들이 햇빛을 받을 거야. 아, 그렇죠. 이렇게 확 퍼지니까. 예, 가래나무가 지금 세 그루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가만히 가을에 기다리고 계시면 청설모가 정신없이 이 가래나무를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습기가 있어서 제가 내려가면 미끄러우실까 봐 안 내려갈 텐데, 여기 내려가시면 반으로 딱 쪼개진 호두나무 열매처럼 생긴 게 있어요. 호두 깍지. 그럼 그거를 쉽게 주워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딱 반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호두를 깨봤거든요. 안 깨지잖아요. 망치 가지고 두드리고 막 했는데 어떻게 딱 반을 쪼개지? 청설모의 이는요, 그걸 절반으로 딱 쪼갤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잖아요. 이 홈을 따라서 갉아먹을 수 있는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반으로 똑 쪼개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쪼개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대왕참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참나무 저 위에 한번 볼게요. 대왕참나무는 북미에서 왔습니다. 네, 북미에서 왔고요. 잎의 가장, 여기 잎맥 보이시죠? 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잎줄기가 있고, 잎줄기를 따라서 쭉 잎이랑 연결된 것이 여기가 바로 주맥이라고 해요. 주맥. 잎줄기, 잎몸 안에서 이렇게 주맥이 있고 옆으로 나간 걸 칡맥이라고 해요. 주맥과 칡맥이 있고 그 길 따라서 지금 잎이 이렇게 확 홈이 파여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왕참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할 때마다 약간 부끄럽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얘는 대왕참나무야 하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끝하고 끝을 살짝 이렇게 해서. 건강 같아. 여기 뭐가 보여? 왕자. 네, 임금왕자 보여요? 네, 그래서 대왕참나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임금왕자가 맞네. 임금왕처럼 보이죠?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보시면 작년에 떨어졌던 도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를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거밖에 없어. 모자. 네, 이걸 우리가 도토리 모자 이제 각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걸 보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납작하게 생겼어요. 네, 납작한 도토리, 되게 작은 이런 도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도토리 나무네 말하자면? 맞아요. 참나무니까. 예. 또 참나무,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대왕인데 대왕인데 열매는 쫑스럽다. 약간. 네. 그러면 우리 이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쫑스럽다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보통 자연학습 공원을 오시면 동선을 어떻게 하세요? 저 가운데만 이렇게 돌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연학습 공원의 묘미는 제가 봤을 땐 이 주변에 있는 이 야트막한 산자락처럼 생긴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요 나무가 바로 네, 우리가 봤어요. 제가 막 동백꽃도 보여드리고 차나무도 보여드리고 네. 네, 얘는 이름이 노각나무입니다. 예, 노각나무. 네? 네, 차나무과의 노각나무예요. 지금 노각나무는 제가 무슨 지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입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원래 남부에서만 자라요. 동백나무처럼. 네, 근데 이게 점점점 북방한계선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이건 이제 심은 거니까 이제 해당은 안 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꽃도 매번 많이 이제 피고 열매도 지금 점점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 떨어진 이제 그 열매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네, 노각나무가 이곳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쪽 정원 쪽에 정원 식물이 하나로 심어 놓은 게 또 좀 작은 게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제가 찾은 것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단풍나무 이제 보러 가볼게요.
이 단풍나무가 가장 화려해요. 제가 자연학습공원에서 본 단풍나무 중에서. 네. 그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네,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거기서도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씨앗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그쵸? 네. 씨앗을 하나만 우리 떼볼까요? 네. 이게 자꾸 만져보고 해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여기 많이 떨어져.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주워 보셨나요? 네. 근데 대칭인 것도 있고 대칭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칭을 가지고 있고 씨앗이 아까보다 많이 자랐죠. 아까 그 새가 있는 단풍 이름 기억나시나요 혹시? 중국 단풍. 중국 단풍. 얘는 그냥 단풍나무예요. 얘는 지금 보면은 잎이 몇 개로 갈라져 있는지 볼게요. 얘는 부채처럼 잎이 갈라져 있죠. 이걸 주맥, 침맥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어쨌든 잎맥이 갈라져 있고 그 잎맥을 따라서 잎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예요? 손가락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7개의 지금 7개로 갈라져 있는 단풍나무예요. 얘가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어요. 나중에 꼭 가을에 와서 여기 아래에서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끝에 있는 잎줄기로 꽃줄기로 지금 잘랐는데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단풍 꽃 저번에 보여드렸던 기억나시죠? 거기에 수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수술 개수는 제가 안 알려드렸었어요. 8개래요. 네. 그리고 꽃잎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계절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산책을 하시다 보면 아 지금 꽃이 피었구나, 열매가 익어가고 있구나, 이런 감각들은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그냥 눈길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이 감각은 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풍나무 지금 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줄기가 지저분하지 않죠? 네, 얘가 좀 더 가면 갈수록 더 매끈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은혜색으로 나중에 되면 좀 빛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이 잡히나요? 진짜 감이 잡혀. 네, 초록색 감이 지금 달려있죠. 네, 감나무는요, 저기 보시면 수피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지저분하죠. 네, 수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제 능력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만져보세요. 가죽질 잎이에요. 두꺼워요. 목련잎처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잎의 두께를 얘기를 할 때 가죽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목련잎하고 이렇게 이제 감나무 잎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꽃이 이제 피는데 꽃이 암꽃하고 숫꽃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게 없는데. 네. 모르는 거 빼고 다. 아, 진짜. 네, 지금 감나무 이렇게 열매가 이게 튼튼하게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피었었는데 지금 열매는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쭉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있죠. 이게 맞지? 아니 동요를 트로트 아니, 어떻게, 아니, 그걸 갑자기 따라 하시는 것도 뭐예요? 와, 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개수나무가 아닙니다. 네. 저기 네, 이름은 개수나무인데요. 그 중국의 그 개수나무의 그 개수나무 그때 이제 달에 있는 그 개수나무랑은 또 다른 나무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수나무 특징은요, 이제 가을이 되죠. 이제 좀 여름이 지나기만 해도 얘가 단풍이 드는데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만 지나면 배가 엄청 고파져요. 달달한 향기가 쫙. 네. 네, 이렇게. 네, 지금 달고나 향이 정말 나요. 근데 지금은 안 날 거예요. 지금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아이들도 진짜 향기가 나요. 이렇게 코에 대면 향기가 나는 나무거든요. 지금은 안 나요. 저건 그리고 심지어 개수나무도 아니잖아요. 네, 한번 잘 말렸다가 네, 네, 맞아요. 하트처럼 생겼고요. 이 개수나무가 발효하는, 그러니까 단풍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분이 그 달고나 향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모여 있거든요, 개수나무가. 그리고 나서 집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달달한 향이 여기만 지나가면 바람이 쏙 불잖아요. 그럼 저기서도 나요. 예. 네, 개수나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보이시나요? 세 가지? 네. 여기 위에. 네네네. 네. 얘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에요.
예. 초록색이면 살구는 새로 난 가지가 빨간색, 매실은 초록색. 그리고 이제 꽃이 필 때 비교를 하시면 꽃이 필 때 꽃받침이 뒤집어지면 살구. 이게 꽃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면 매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열매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죠. 열매로 구별하기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일단 매실, 초록색 가지, 그 다음에 살구는 붉은색 가지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나중에 한번 집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잎 가지도 요거 네. 있죠, 요거. 맞아요. 줄기도 빨간색이야. 네, 그 살구는 살구는. 그쵸. 네,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나무가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자작나무 있어요. 한번 자작나무 아래에 지금 열매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 열매예요. 위에 보시면 갈색으로 이미 익어 있는 건 작년 열매고요. 초록색으로 지금 익고 있는 게 올해 열매예요. 어유 눈이 진짜. 이 초록색 열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축처럼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쑥 빠져요. 이게 한번 빼보세요. 아래쪽에 쑥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긴 이제 여기 네. 네. 이게 이제 흐트러뜨려 보세요. 지금 이제 젖어가지고 잘 안 되긴 하는데 손바닥에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요 문양이 나와요. 자, 노안이신 분은 안경 벗고 안경 벗고 보시면 분리되네. 분리가 되죠. 다 분리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새 모양 보이세요? 새? 네네네. 네, 새 모양 찾아보세요. 새. 이렇게. 네, 새 모양. 네, 새 모양 찾으셨어요? 얘 아니야? 예, 여기 있다. 그쵸? 네. 맞아요. 새처럼. 네, 새처럼 생긴 게 있죠. 이 새처럼 생긴 게 바로 씨앗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여기 보면 씨앗이 붙어 있는 건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요게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이렇게 그냥 새 모양처럼 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맞아요. 깨가 이렇게 닿는 것처럼. 그죠? 네, 요겁니다. 아주 얇은 그걸 얘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날아가겠죠. 같이 생겼다. 그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자작나무를 보면은 꼭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번 펼쳐보게 돼요. 너무 예쁘잖아요. 새가 몇 마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새 같아. 요거 네. 요거 진짜 새 같지 않아요? 그쵸, 완전 새죠. 완전 새다. 네, 얘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대사포를 심었어요. 어디다 심으셨어요? 네. 와서 봐야지. 자식을 바로 밑에다 두면 얘는 자라지 못해요. 얘네들 그늘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씨앗을 함부로 키우지 않아요. 몇 년이고 기다려요. 적당한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빛이 적당해야 되고 물기도 있어야 되죠. 건조한 곳에 가면 씨앗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냥 거기서 멈춘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 씨앗에서 또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얀색 수필을 가지고 있는 자작나무를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사실은 이제 공원수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보면 하얗지가 않죠. 약간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온난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얘네들은 어디서 잘 자라요? 네, 냉한 곳에서 자라요. 시베리아의 그런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막 이런 데서 잘 자라야 되는 애들인데 데려왔잖아요.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작나무가 그럼 없었냐? 그건 아니죠. 우리 천마총에 가보면 천마가 그려져 있는 그 달에, 맞아요. 그쵸? 그 달의 바탕이 자작나무의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껍질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매미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삽니다. 잠자리가 어린 시절을 물속에 사는 것처럼 매미는 어린 시절을 땅 속에서 살아요. 뭘 먹을까요? 매미의 잎은요, 이렇게 빨대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도 나무의 수액을 먹잖아요. 그러면 잠자리 어린애들, 그러니까 그 매미 어린애들도 밑에 내서 뿌리를 먹어요. 사실은 매미는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해충이냐 익충이냐라고 했었을 때 해충이에요. 뿌리에 즙을 쪽쪽쪽 빨아먹어서 나무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올라오는 매미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매미라고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미는 오랜 시간 이렇게 있는, 근데 빨리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구멍이 바닥에 뚫렸다. 얘네들이 매미가 올라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은 후레쉬를 들고 밤에 산책길에 특히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를 보면 많이 있는데 나무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네. 수액이 많은 나무. 지금 열매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눈 좋으신 분은 열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칠엽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예요. 이 나무는 칠엽수가 아니에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가시칠엽수. 열매를 찾아보면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열매, 칠엽수는 잎의 모양을 가지고 칠엽수가 붙습니다. 지금 잎을 한번 세볼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세보셔도 7개 딱 보이시죠? 예, 가운데 있고 양쪽에 3개씩 있어요. 이것도 잎의 형태가 우리 아까랑 닮았네요. 거꾸로 된 도란형이죠. 네, 물론 얘도 작은 잎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큰 잎은 저거 하나가 다 한 잎이에요. 그래서 가시칠엽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 저 가시칠엽수가 들어온 건 고종 임금님이었을 때예요. 네, 외국에 있는 공사가 선물로 준 게 바로 가시칠엽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심었겠어요? 궁궐에다 심었겠죠. 그 궁궐이 어디냐면 덕수궁이었어요. 덕수궁 서초전 옆에, 그리고 돈덕정이 100년 만에 지금 재개관을 다시 복원을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가시칠엽수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네, 거기에 혹시 덕수궁을 가시게 되면 잊지 말고 가시칠엽수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그러면은 선물을 하면서 이츠 마로니에라고 얘기한 거죠. 마로니에 공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디에 있어요? 네,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 맞아요. 거기 이제 보면, 그럼 가시칠엽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시칠엽수는 몇 개 안 되고, 칠엽수가 거의 대부분이 돼요. 대학로 공원은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일까요? 서울대. 네, 그때 당시에 경성대학교였죠. 그래서 경성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병원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철수를 한 상태죠. 관악구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자기들 칠엽수를 가져왔어요. 칠엽수는 일본산이거든요. 일본산 칠엽수를 갖다 놓고 이름을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이제 만든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꽃이 다 졌어요. 이 꽃을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아이스크림 콘을 이렇게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빨간색 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기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자라고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칠엽수가 여기에 한 그루, 지금 2그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가로수로 쭉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네. 담양에 가면 무슨 길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길. 메타세콰이어 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타세콰이어라고 많이 알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름을 우리 공식 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메타세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스크림 콘처럼 얘가 누가 잘라주지 않아요. 이거를 다 성형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쫙 자라잖아요. 되게 이쁘게 자라죠. 이렇게 쑥 일자로 쭉 자라니까 뭘 하는데 좋을까요? 불어볶아 먹는. 네, 지금 일자로 쭉 자라는 이런 나무들은 뭘로 쓰기에 좋았냐면 그런 돛대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자라는 나무들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쭉 일자로 자라는 나무들이 사용하기가 쉬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아랑 이제 저희가 뭘 비교해 볼 거냐면 나구송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 메타세콰이아 열매가 지금 아직도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송진 향이 나죠?
예, 예. 소나무 향이 나. 소나무 향이 나죠. 예, 얘는 이제 칩백나무과예요. 예, 와, 많네요. 예. 지금 보면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따로 있죠. 이게 다 조각, 이게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다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 하나에 씨앗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산딸나무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벌어지고 이게 뚝 떨어집니다. 바닥에 뚝 떨어지고 이게 근데 되게 지저분하더라. 맞아요. 바닥에 떨어진. 왜냐면 빨간색 송진이 이 향 나는 이 송진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보면 메타세코이아는 일자로 쭉 뻗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처럼 자란다. 나고송도 마찬가지예요. 나고송도 지금 보면 그런데 좀 더 둥그런 모양이죠. 얘가 좀 뾰족하게 올라간다 하면은 얘는 좀 이렇게 둥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데크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나고송입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열매가 일단 다르죠? 예,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메타세코이아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얘가 빨간색 송진을 가진 건 얘밖에 없어요. 지금도 떨어진 부분 만져보면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잎도 달라요. 자, 여기 볼게요. 아주 가늘어요. 아주 가늘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쟤는 저번에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이 줄기가 있고 얘는 일자로 짝딱 마주쳐서 이 작은 잎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뱅그르르르 돌려가면서 잎이 나요. 여기 달렸다가 여기 달렸다가 여기 달렸다가 줄기를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데 지저분해 보이죠. 쟤는 보면 얘가 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좀 정돈된 거. 좀 정돈된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잎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네 멋대로. 네, 니 멋대로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새로 난 가지 끝에 이렇게 뭉퉁뭉퉁 매달려 있어. 네, 그쵸. 네, 그쵸. 끝에 매달려 있고요. 쟤는 제가 얘가 잎줄기가 없다고 했죠. 지금 보면 딱 붙어 있죠. 네, 메타세코이아는 잎줄기가 있고 같이 뚝 떨어져요. 네. 근데 얘는 잎줄기가 없이 끝에 바로 이제 줄기가 매달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공개뿌리라고 했던 거. 예, 뿌리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 아래, 저기. 줄기 옆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게 저게 공기뿌리예요. 예.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다른 나무, 여기도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죠. 네, 나고송에. 지금, 예, 지금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 것처럼, 무릎처럼 생긴 게 모두 다 공기뿌리예요. 네. 왜? 왜냐면 얘는 습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습지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꺼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세코이아 이 나고송을요, 미국에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많이 입은 곳에서 얘를 심으려고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아무리 해도 살아남은 게 이 나고송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많이 이제 있는 곳에서 일부러 이 나고송들을 심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뿌리가 얘네들이 엉켜 있대요. 네, 뿌리가 엉켜 있어서 자기들끼리 지지하고 있어서 넘어지질 않고 이 뿌리들을 보면 아래에 이렇게 약간 우리 다른 나무들 보면 일자로 뚝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것도 게. 예, 얘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나고송의 뿌리예요. 이 약간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것도 특징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이런 메타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멀리까지. 네, 멀리까지 가 서 있어요. 원래 얘네들이 좀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을 수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형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위가 딱 잘린 것 같죠? 왜 잘렸을까요? 스카이레일을 지나가면서 원래는 저렇게 자라야 돼요. 참 예쁘잖아요. 그죠? 저렇게 자라야 되는 나무를 위에를 이렇게 뚝 잘라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모가나무를 볼 거예요. 모가나무 어디 있나요? 나도 뭐가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요 잎사귀. 맞아요. 숲이. 뭐가 있어?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뭐가 열렸죠. 아니, 난 잎사귀 보고 알았어. 네. 잎사귀를 보고 알아요? 네. 신기해. 대단한데요? 이거는 모가나무가 깨끗하던데 여기는 그쵸. 이게 왜 그럴까 싶기는 해요. 여기 있는 모가나무가, 그러니까
빛을 아무래도 다른 나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꽃이 얘가 이제 무슨 과냐면 풀명자 과예요. 명자나무 꽃 본 적 있으세요? 네, 작은 동백꽃처럼 생겼어요. 네, 동백꽃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 핑크색 버전이 여기 이제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입니다. 제가 그 PDF 올려드린 거에 보면 일부러 과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제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피가 있고요. 이 수피는 약간 국방색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 나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국방색이라는 거여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앞으로 볼 때마다 저가 그걸 또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순천이에요. 순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이제 문화유산들을 막 이제 한 번씩 또 밥사라는데 그중에 화엄사를 여러 번 갔어요. 근데 화엄사에서 진짜 저 모과나무 이만한 모과나무 있죠. 그걸 기둥으로 만든 암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다음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진짜 멋있겠죠. 나중에 제가 사진에 담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기나무가 있어요. 찾아보셨나요? 자기나무? 네, 네, 저기죠. 네, 네, 자기나무도 제가 쟤네들은 우리나라 거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맞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짝나무. 그러니까 짝이 이루어지는 짝나무다. 그래서 짝나무.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 나무 줄기를 가지고 자기의 도구를 썼다, 손자루를 썼다 해서 이제 자귀나무라고 불렀다는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의 이름도 그렇고, 동물의 이름도 그렇고, 몰라요. 그냥 그렇게 불러서 동의하에 그렇게 그냥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 부분이 뭐다? 수술. 네, 수술 부분이에요. 네, 수술 부분이고 저기에 보면 암술이 있을 거예요. 떨어진 게 있다면 제가 하나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열매가 맺혔죠? 네, 지금 보면 납작한 초록색이 열매예요. 네, 콩처럼.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다, 네, 지금 보시면 씨앗이에요. 이제 아직 덜 익었죠? 덜 익어서. 근데 아까시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아까시는 좀 털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매끈하죠. 과대 포장이. 그리고 과대 포장. 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아니 여기 꽃. 네, 꽃을 봐주세요. 네. 수술, 그리고 암술 찾아보세요. 암술. 여기에서도 이건 하나 찾을게요. 여기 떨어졌다. 네, 이게 암술이에요. 암술일 것 같아. 네, 왜냐면 씨앗이 맺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만 길죠? 보세요. 다 짧아. 네, 다 짧죠? 얘만 길죠? 씨발이 네. 밑에 있죠? 네, 씨발이 얘가 이렇게? 지금, 네, 암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아래에서 저 잎 난 거 보세요. 자귀나무. 네, 마주보고 짝짝짝 나 있죠. 그래서 자기야 한다고 해서 자기나무라고. 네, 사이좋게. 여기는 지금 정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열매가 거의 없는데 여기 잘 보이죠? 네. 이거 뭐예요? 상태가 지금 얘가 돌배나무입니다. 네, 돌배나무. 배처럼 생겼고. 네. 그래서 지금 저기도 지금 돌배나무가 지금 누가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새가 먹었어요. 와, 엄청 큰 걸 지금 위에서만 쪼아서 먹은 거예요. 약간 왕관 모양처럼, 그죠? 까치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로 확확 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열매를 이렇게 만들고 그걸 이제 뱃속에 집어넣죠, 새들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면 바로 씨앗을 키울 수가 없는데 그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가 똥을 누면 그 자리에서 씨앗이 나는 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아급의 나무로 오랫동안 알고 있다가 이렇게 커다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걸, 네, 알았죠. 그래서 돌배나무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지금 네그루? 네, 네그루가 지금 네, 돌배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미목, 장미과를 많이 봤어요. 혹시 어떤 게 장미과일까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장미과. 들장미. 본 것 중에. 뭐가 나? 일단은 벚나무. 네, 그 다음에 여기 돌배나무. 네. 그럼 아까 노각나무도 그래요? 노각나무는
장미과는 아니에요. 여기 통꽃이잖아요. 이제 갈래꽃 5장이 나야지 오가나무도 장미과라고. 장미과. 예. 풀명자.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 꽃잎이 일단 5장. 예. 네, 얘도 장미과예요. 그러니까 네, 낱낱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진짜 장미과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씩 찾아져요. 저기 머리 위에 뚝 떨어지면 엄청 아프네. 이름이 돌배잖아요. 네, 그러면은 콩배도 있을까요? 콩배? 네, 콩배 나무가 있어요. 얘랑 거의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열매는 얘가 좀 큰데 콩배는 정말 이렇게 조그마해요. 조그만 게 이제 콩배나무. 종이 아예 다른 이제 종입니다. 자, 이제 마가목 마지막 보고 저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연학습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종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 이제 마가목이랑 말채나무가 있어요. 말채나무는 왜 말채나무라고 했을까요? 말의 채찍? 말의 채찍으로 써서. 어디를 말의 채찍에 썼을까요? 예, 여기 이제 줄기 있죠. 낭창낭창한 저 줄기가 말채찍으로 이렇게 휘두르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말채나무라고 불렸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말채나무와 그 옆에 보면은 마가목이 있습니다. 이 마가목의 열매가 지금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 열매가 지금 이제 빨갛게 익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갛게 익은 열매를 새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새를 꼭 봐야 뭔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새들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미라부리가 있고요. 미라부리랑 콩새 그리고 돼새 이런 새들이 있어요. 그 새들이 여기 이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일단 단풍나무 씨앗.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단풍나무 씨앗, 그 다음에 여기 마가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열매들을 먹으러 이제 새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잘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목은 지금 보이시나요?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까 가래나무처럼 한 잎에 작은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깃털처럼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 깃털처럼 매달려 있다고 해서 깃우자를 써서 우상 여러 개의 잎이 있으니까 복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복엽 또는 깃골겹잎. 그러니까 야, 왜 한자를 다 쓰냐? 한글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깃골겹잎. 이 말이나 저 말이 다 어려워요. 네, 우상복엽 이렇게 부르는 잎들입니다. 저런 잎들이. 그리고 이제 꽃이 어떻게 피었을까? 열매가 저렇게 열렸으니까 꽃도 이렇게 삼방꽃차리라고 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지금 맺어 있는 모습도 이제 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셨어요. 원래 다녔던 코스는 아니시죠? 이렇게 잘 안 다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풀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풀들은 다 지나쳤죠. 오늘 풀들은 하면 2회차에 나눠서 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무 중심으로 이제 자연학습공원을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제가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엄청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나무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일본 작가의 책이었는데 이 일본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씨앗이 하나 이제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이 이제 날아가서 어디에 자리 잡고 이제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작가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깜바레,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깜바레? 힘내라. 힘내라. 제가 일본 애니를 많이 봐가지고 네, 힘내라 이렇게 이제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식물을 보다 보면 특히 우리 어디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풀씨 하나 떨어진 게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정말 힘내라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처음엔 무슨 나무에 마음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가 어느 순간 그런 걸 이제 그런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나무의 마음에 이제 동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러 나무를 보셨는데 혹시 나는 이 나무 어머 저 뒤에 흰병 곰둥오리 보세요. 아 정말
네, 뒤뚱뒤뚱. 얘네들 지금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네, 산책하는 흰병검둥오리.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나무는 좀 지켜보고 싶어. 여기 올 때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